안녕하세요. 오늘 제5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포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물질대사와 건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지난 단원과 오늘 배울 단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잠깐 복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고분자인 포도당이 산소에 의해서 분해돼서 저분자인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고, 이때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에너지가 방출되어서 그중 일부가 ATP의 화학에너지로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이 방출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몸에 있는 각각의 조직세포에서 이런 물질대사, 이화작용, 세포호흡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미토콘드리아에 포도당과 산소가 왔을까요? 이 포도당은 어디서 온 것이죠? 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입니다.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산소는요? 산소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흡수한 산소인 거죠. 우리가 먹은 영양분이 소화계에서 분해가 돼서 순환계, 혈액을 타고 각각의 조직세포로 온 것이고요. 산소도 호흡계에서 흡수한 산소가 순환계를 타고 미토콘드리아, 이 각각 조직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물과 이산화탄소는 결국 CO2 같은 경우에는 다시 혈액을 타고 폐로 나가서 호흡계를 통해서 날숨으로 방출이 될 거고요. 물은 날숨으로 방출이 되기도 하고 오줌이나 땀으로 또 방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등이 함께 작용을 해야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단어는 물질 대사와 건강입니다. 오늘은 3강 물질 대사와 건강에 대해서 배울게요. 그래서 1번 기관계와 에너지 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관계가 뭔지 그 용어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생명체의 특성 첫 번째 뭐였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였죠? 그리고 세포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세포가 단순히 숫자가 많아져서 개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룬다고 배웠습니다. 기관이라고 하면 사람 같은 경우에 뇌, 심장, 콩팥, 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기관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은 것을 기관계라고 부릅니다.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내분비계, 근골격계, 면역계 이런 것들이 다 기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배울 것은 소화계, 그리고 호흡계, 순환계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화계예요. 소화계.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입니다. 우리가 음식물 속에 있는 영양소를 체내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은 영양소는 보통 고분자니까 흡수 가능한 형태인 포도당, 지방, 아미노산 등으로 작게 분해해서 흡수해야 되겠죠. 소화계에서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가 이루어지고요. 흡수된 영양소는 혈액,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양소가 뭔지 알아볼게요. 영양소는 여러분 뭐 배우셨어요? 6가지 영양소 배우셨나요? 탄단지, 무비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비타민, 물 이렇게 6가지 배우셨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칼로리가 있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영양소는 3대 영양소라고 부르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번 영양소의 수화 보시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주로 분자가 커요. 분자가 크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우리 소화기관의 상피세포,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데, 그 세포막을 통과하기에는 너무 분자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로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을 소화라고 합니다. 음식물이 소화관을 지나는 동안에 소화 과정을 통해서 화학적 소화와 기계적 소화는 입으로 씹는다거나 장에서 섞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화학적 소화는 소화 효소를 이용해서 분자 간의 결합을 잘라주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소화 과정을 통해서 작은 분자로 분해돼서 체내로 흡수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얼마나 작게 잘려야 될까요? 3대 영양소와 소화산물 볼게요. 탄수화물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같은 단당류로 분해가 돼야 됩니다. 단당류라는 말은 당이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탄수화물은요, 당의 개수에 따라 당이 하나면 단당류, 당이 두 개면 이당류, 당이 여러 개면 다당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주로 밥, 빵, 떡 이런 것들은 주로 녹말로 구성된 다당류예요. 다당류, 당이 여러 개 붙어 있는데 그 당을 잘게 잘게 하나씩 잘라주어야 됩니다. 단당류로 분해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20가지 아미노산이 어떤 특정한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펩티드 결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펩타이드 결합을 다 잘라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산 플러스 모노글리세리드 두 가지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지방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은 주로 중성지방이라고 하는데 구조가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분자에 지방산 꼬리가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글리세롤과 지방산 하나, 둘, 3개가 붙어 있는데요. 소화 효소가 작용해서 요 결합 2개를 딱딱 끊어주게 돼요. 그러면 지방산 꼬리 2개 따로 떨어져 나오고요. 지방산. 얘는 어떻죠? 지방산을 한 개 달고 있는 글리세롤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뭘로 분해된다고요? 단당류, 아미노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됩니다. 네. 여기 아래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소화계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것들은 대부분 사람의 소화계에 속한 소화기관이겠죠. 이 기관들이 모여서 소화계라는 기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맨 처음에 입에서 이가 씹어주면서 침이 나오죠. 침샘에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샘에서 먼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즈가 나오게 되겠죠. 탄수화물을 분해해주는 아밀레이즈가 나옵니다. 아밀레이즈. 여러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소화효소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오늘 2학년이니까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소화효소는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침샘에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탄수화물, 녹말을 엿당으로, 이당류인 엿당으로 잘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꿀꺽 삼키면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로 가게 돼요. 위로 가게 됩니다. 위에서도 소화효소가 나와요. 위에서는 단백질을 소화하는 펩신이라는 효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는 탄수화물 소화만 일어나고요. 위에서는 단백질 소화만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위에서 이제 펩신이 소화를 하고 위에 있던 음식물은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십이지장에 쓸개와 이자로부터 관이 나와서 쓸개즙과 이자액이 분비가 되게 돼요. 그러면 소장 안에서 그것이 이제 섞이게 되겠죠. 쓸개즙은 쓸개에서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간에서 만든 것을 쓸개에 저장하고 있다가 분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자는 직접 소화효소를 3가지를 분비해주게 돼요. 3가지 3대 영양소를 소화하는 소화효소를 모두 분비해주게 됩니다. 쓸개즙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소화효소는 아니고요. 지방을 소화할 때 우리가 이제 수용성 환경이다 보니까 지방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소수성으로 이제 그 아이들끼리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이 뭉쳐 있는데 쓸개즙이 가서 그 친구들을 떼어줍니다. 소화효소가 작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방을 유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쓸개즙은 효소는 아니지만 지방 소화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자는 여기 위 뒤에 여기 이렇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 췌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췌장이 이자와 같은 기관입니다. 췌장. 이자는 곧 췌장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가 모두 나와요.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아밀레이즈가 한번 나오고요. 단백질을 소화하는 트립신이 나와서 또 단백질을 분해해주고요.
지방을 소화시키는 라이페이즈가 나옵니다. 라이페이스가 나와서 지방을 잘라주는데 지방을 소화하는 유일한 소화효소예요. 우리 몸에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라이페이즈는 이자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에서도 직접 또 장액이 나와서 다 미처 소화가 안 된 그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최종 산물로 잘라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입에서 식도, 위, 소장을 거친 다음에 소장에서 그 영양소가 흡수되고 채 흡수되지 않은 물질들은 대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죠. 그게 대변이에요. 그런데 대변은 배설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장은. 왜냐하면 소화되지 않은 그런 산물이 찌꺼기가 나가는 거니까 대장은 소화기관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간쓸개, 이자 이런 것들도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기관은 아니지만 다 소화계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을 볼게요. 4번. 그래서 이제 소장에서 최종 소화가 일어납니다. 최종 소화가 일어나는 그 영양소는 소장 내 벽에서 이제 흡수가 됩니다. 소장 내 벽을 보시면 이렇게 꾸불꾸불한 융털이 있어요. 융털을 보시면 또 미세융털이라고 더 작은 융털들이 막 있어서 표면적으로 굉장히 넓혀줘서 이제 소화된 음식물과의 접촉면이 넓어지겠죠. 융털이 이렇게 있는데요. 융털에는 모세혈관과 암죽관이 있어요. 모세혈관과 암죽관으로 흡수된 다음에 순환계를 통해서 심장으로 운반돼서 온 몸의 조직세포로 공급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몸의 조직세포는 세포흡을 하기 위한 재료로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것을 소화계에서 흡수된 다음에 심장을 거쳐서 순환계를 통해서 이제 운반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모세혈관하고 암죽관이 나와 있는데 모세혈관은 뭔지 아시죠? 혈관 중에 굉장히 미세한 거예요. 그 융털에 혈액이 흐르는데 그 혈액 중에 미세한 모세혈관이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암죽관은 뭐냐면 이렇게 따라가 보면 림프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림프관은 림프액이 흐르는 관을 림프관이라고 부릅니다. 혈액이 흐르면 혈관, 림프액이 흐르면 림프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성분은 많이 비슷해요. 적혈구는 없습니다. 림프액은. 근데 약간 체액의 그런 혈장의 성분하고 비슷한 성분이 림프관에서 흐르고 있고요. 특별히 여기에 있는 그 림프관을 암죽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고 어떤 것은 암죽관으로 흡수되냐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 주로 수용성 영양소들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수용성 영양소들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지용성 영양소들은 암죽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수용성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있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중요한 포도당 수용성 영양소고요. 아미노산 수용성 영양소입니다. 또 지용성 영양소는 지방으로부터 유래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지용성 영양소예요. 그리고 3대 영양소는 아니지만 우리 비타민하고 무기염류 있잖아요. 무기염류는 물에 녹아야만 흡수가 되니까 수용성 영양소에 넣어주시고요. 비타민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수용성이고 비타민 중에 A, D, E, K 여러분 필기까지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A, D, E, K는 지용성 영양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에 따라서 흡수되는 경로가 달라요.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 포도당, 아미노산 등은 모세혈관으로 가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이제 암죽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심장으로 운반돼서 온몸의 조직세포로 공급된다고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여기에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용성 영양소, 지용성 영양소 모두 심장으로 가는데 수용성 영양소는요.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요. 지용성 영양소는요. 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장으로 갑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에서 간으로 갔다가 심장으로 가고 지용성 영양소는 암죽관에서 림프관 통해서 바로 이제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수용성 영양소 중에 포도당이 있잖아요. 포도당. 우리가 밥을 먹고 과량의 포도당을 이제 내 몸으로 흡수가 됐는데 이게 바로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쫙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그럼 우리 몸에 쇼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성 영양소는 바로 심장으로 보내지 않고 간을 거쳐서 과량의 포도당을 간에다가 저장해 놓습니다. 내려놓고 혈당이 좀 낮아진 상태로 심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들은 중간에 간을 거쳐서 간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소화계에 대해서 봤어요. 소화계에서 여러 가지 소화기관들이 있고 소화계가 이렇게 소화기관들을 거치면서 흡수할 수 있는 작은 분자로 분해가 됩니다. 단당류,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도 분해가 된 다음에 소장에서 수용성, 지용성 영양소가 분리돼서 모세혈관과 암축관으로 흡수가 된 다음에 심장으로 가서 온몸의 조직세포로 공급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2번 기체교환과 물질의 운반을 볼 텐데 아까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세포호흡할 때 재료가 포도당만 필요한 건 아니었잖아요. 뭐가 필요했죠? 산소가 필요했죠. 그 산소도 역시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된 산소가 순환기를 통해서 조직세포로 운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서 배울 것은 호흡계와 순환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흡계를 통해서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호흡계를 통해서 산소를 흡수하고 물질대사 결과 생성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와 물을 또 호흡계를 통해서 배출할 수 있겠죠. 또 흡수된 산소는 순환계를 통해서 조직세포로 이동하고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나 그런 물은 또 순환계를 통해서 호흡계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체를 교환해주는 것은 호흡계고 그것을 운반해주는 것은 순환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흡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호흡, 기관, 기관지, 폐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폐는 작은 주머니 모양의 매우 많은 폐포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기와 접하는 표면적이 넓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 장에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호흡계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호흡계인데 코로 숨을 들이쉬면은 기관을 통해서 각각의 기관지로 이게 퍼졌다가 기관지 끝에 보면은 이렇게 작은 주머니 모양의 폐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폐포와 그 혈관과 이런 공기와 접촉하는 면이 넓어지겠죠. 폐포는 또 모세혈관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과 외부 그 대기와의 그런 기체 교환이 가능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폐포 하나에 이렇게 혈관이 모세혈관이 막 둘러싸고서 CO2와 O2가 이렇게 기체 교환이 되고 있어요. 이 단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CO2는 혈액에서 나와서 대기로 빠져나가고요. 노폐물이죠. 산소는 대기에서 신선한 산소가 들어와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적혈구에 의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소, 이산화탄소가 호흡계에서 기체 교환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폐동맥, 폐정맥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순환계를 볼 텐데 그 전에 중요한 걸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바로 혈관의 이름이에요. 폐정맥, 폐동맥, 대동맥, 대정맥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이 이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혈관의 이름을 붙이는 중심은 항상 심장입니다. 순환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을 중심으로 혈관에 이름을 붙입니다. 심장이 크게 4종류의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있고요.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요, 무조건 정맥이라고 불러요. 정맥. 반대로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은 무조건 동맥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을 동맥이라고 불러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혈관은 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어떤 말을 붙이면 되냐? 어디로 나가는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그걸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폐에서 기체 교환을 하고 심장으로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니까 정맥, 폐로부터 들어오니까 폐정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장에 들어온 깨끗한 산소가 많은 깨끗한 피가 온몸으로 공급될 거예요. 심장에서 나가니까 동맥, 온몸으로 갈 거니까 제일 큰 동맥이라서 대동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온몸을 돌고 들어온 피가 심장으로 다시 들어와요. 온몸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대정맥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온몸을 돌고 들어왔으니까 산소가 없고 CO2가 많잖아요. 이 혈액은 다시 폐로 가서 기체 교환을 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폐로 나갈 거예요. 폐동맥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혈관 이름은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맥혈, 정맥혈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맥을 흐른다고 동맥혈이 아니고 정맥을 흐른다고 정맥혈이 아닙니다. 동맥혈은요, 산소가 많고 CO2가 적은 깨끗한 혈액이에요. 어디서 흐를까요? 폐를 막 통과한 혈액. 폐정맥과 대동맥에서는 동맥혈이 흐릅니다.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정맥혈은 어떤 피냐? CO2가 많고 산소가 적은 노폐물이 많은 그런 더러운 피예요. 온 몸을 돌고 돌아온, 산소는 다 주고 CO2를 받아온 그런 더러운 피, 기체교환이 필요한 피죠. 대정맥에 정맥혈이 흐르고요. 폐동맥에 정맥혈이 흐릅니다. 폐동맥을 통해서 폐를 갔다가 돌아오는 피는 다시 동맥혈이 되어서 돌아오겠죠. 반대로 대동맥에서는 동맥혈이 깨끗하게 나갔지만 온몸을 돌고 들어오면 정맥혈이 돼서 대정맥으로 들어오겠죠. 네. 헷갈리시면 영상을 다시 반복해서 재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체교환 여기 보시면요. 순환계 보시면요. 심장, 혈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순환계는 혈액은 온 몸에 퍼져 있는 혈관을 따라서 순환하며 물질을 운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체교환. 폐로 들어온 외부 공기 중에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혈액으로 이동합니다. 산소는 대기에서 폐포로, 폐포에서 모세혈관, 혈액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세포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흡계가 생성된 CO2는 어떻게 되죠?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혈액으로, 혈액에서 폐포로, 폐포에서 대기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체는 분압차에 의한 확산 현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확산이라는 건 뭐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네. 분압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체 기체 중에 그 특정한 기체가 차지하는 부분 압력을 분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이 어려운 학생들은 그냥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저절로 에너지 없이 이제 이동하는 게 확산인데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예요. 산소는 어디가 많아요? 대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어디가 많아요? 그 대기에서 폐로 들어오고 폐에서 혈액으로 가고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가는 거죠. 반대로 CO2는 어디에 많아요? 세포흡에서 발생되는 게 CO2니까 네, CO2는 조직세포에 많죠. 그래서 조직세포에서 혈액으로, 혈액에서 폐포로, 폐포에서 대기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순환계의 구조를 좀 볼게요. 순환계의 구조를 보면 네. 심장을 중심으로 볼게요. 여기 심장이 있고요. 폐가 있고요.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는데 한번 다시 기억해 보면 여기 심장이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폐동맥, 폐정맥, 대동맥, 대정맥 설명했지만 이 혈관 이름 자체는 수능에선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개념을 익히기에는 혈관 이름을 알고 있는 게 더 편할 것 같고요. 화살표를 보시면 이게 대충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심장에서 나가요. 어디로 나가요? 온몸으로 나가요. 그럼 이 혈관은 뭐예요? 대동맥이겠죠. 대동맥. 대동맥입니다. 대동맥에서 깨끗한 피가 이렇게 온몸으로 나가요. 온 몸을 돌고 심장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건 뭐예요?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동맥혈이 나갔다가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동맥혈이 나갔다가 온몸의 조직세포에게 산소를 주고 CO2를 받아와서 정맥혈이 되어서 대정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심장에서는 그거를 폐로 보내야 되겠죠. 폐로 가는 거니까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요. 폐에서는 아까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서 노폐물인 CO2는 다시 폐로 내보내주고 폐포에 있는 산소는 다시 혈액으로 들어와주는 기체 교환을 하고 깨끗한 동맥혈이 되어서 폐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심장에서는 다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겠죠. 이 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심장에서 대동맥을 타고 온몸을 돌고 대정맥을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 기체 교환해야 되니까 다시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나가서 기체 교환을 하고 폐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계속 혈액이 순환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게 간이 그려 있죠. 네, 간은 순환계가 아닌데 네, 간이 그려 있습니다. 소장도 그려 있습니다. 얘네들은 소화계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좀 전에 말한 것과 연결이 돼요. 여기 간과 소장이 그려 있는데 소장에서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소화와 흡수된 영양소 중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에서 흡수된 다음에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포도당 등의 수용성 영양소가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가죠. 대정맥을 통해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관에 이름이 나와 있네요. 이거 없어도 우리 맞출 수 있어요. 그쵸?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니까 정맥. 어디서부터 왔어요? 간으로부터 왔으니까 간정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럼 이 혈관의 이름은 뭘 것 같아요? 얘도 심장이 아니고 얘도 심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붙였냐면요. 이렇게 혈액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간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그래서 이 혈관을 간문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문맥이라고 얘기해요. 간정맥, 간문맥 이런 것도 역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간문맥과 간정맥에서 혈당이 다르고 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설명할 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억해 두시고 아마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순환계의 구조를 이제 보았습니다. 순환계를 통한 물질 운반 보시면 혈액은 모든 것을 운반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소화기관에서 흡수한 영양소도 운반해주고요. 호흡기관에서 흡수한 산소도 운반해줘요. 영양소와 산소가 이제 조직세포에 배달되면 조직세포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세포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내겠죠. ATP를 만들겠죠. 그리고 나면 부산물로 뭐가 생기죠? 노폐물로 네, 물과 이산화탄소 등이 나와요. 그러면 그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또 순환계에 의해서 운반이 됩니다. 배설기관인 콩팥하고 호흡기관인 폐로 운반돼서 그런 노폐물이 다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기관계에 대해서 봤어요.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세 가지 기관계에 대해서 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남아있는 배설계에 대해서 보고 이 모든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